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주말을 포함해 길어진 설 명절 동안 고향을 찾거나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연휴를 반납하고 묵묵히 일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19입니다. 어머니가 넘어지셨어요.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신고 전화. 모두가 편히 쉴 수 있는 명절이지만 119 상황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하거나 큰 화재가 일어나진 않을지 어느 때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설 연휴는 금요일 휴가만 내면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지만 상황실은 1년 내내 멈추지 않습니다. 소방관의 할 일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소방관 들어올 때 임용할 때부터 그 명절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1,600대의 CCTV 카메라들이 광주 도심을 비추고 있습니다. 한 명당 800개의 화면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들도 명절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이나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올 경우 CCTV로 현장 상황을 파악해 즉각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휴는 반납했지만 보람은 큽니다. 휴일 근무에 좀 피곤함도 있지만 그래도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은 간제센터는 이제 연휴 평일 상관없이 연중 24시간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설은 강풍과 대설이 예보돼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덕분에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설 연휴 기간에 옛 전남도청 일대를 찾는 분들 계실 텐데요. 현재 1980년 당시의 모습으로 도청을 복원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내년 설 무렵에는 모든 세대가 5월 정신을 공감할 수 있는 전시 콘텐츠 공간으로 일반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어떤 모습일지 김영찬 기자가 소개합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 시민들이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싸웠던 옛 전남도청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혼이 깃든 장소로 광주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옛 전남도청을 1980년 5.18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복원 사업의 핵심은 도청 본관과 경찰국, 성무관 등 6개 동의 그날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도청 본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단장하는 동시에 지하에는 무기고를 재현해 시민군의 활동을 조명하고 경찰국 본관에는 열흘간의 항쟁 기록과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으로 5월 정신의 승리와 의미를 전달합니다. 5.18 당시 희생자 시신이 안치됐던 상무관에는 추모 과정 등을 대형 슬라이드 영상으로 연출합니다. 또 14, 14명의 시신 발견 장소에도 표지석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공정률은 42%로 올해 10월 추석 전후로 완공해 내년 1월쯤 정식 문을 엽니다. 가장 큰 원칙은 복원에 충실을 하자. 다음에는 이 역사 체험 공간이 돼야 되고 미래와 현재 세대, 기존 기성세대 간의 어떤 소통의 장이 되어야 된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 배경으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를 활용한 전시 콘텐츠도 계획 중입니다. 한강 작가의 나레이션과 영상 등이 담긴 콘텐츠를 전시해 5월 정신을 국내를 넘어 세계로 알린다는 겁니다. 광주 시민은 물론이고 세계인들이 이곳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5.18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문화 콘텐츠를 승화시켜서 체험하고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 전남도청의 전시안을 두고 보건추진단과 시민사회 등은 입장차를 보이면서 이를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았습니다. 추진단은 복원 이후에도 시민 설명회를 열어 시민사회와 5월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이 5.18 정신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무안국제공항은 상당 기간 정상적인 운항이 힘들 걸로 보입니다. 무안공항이 최고의 안전공항으로 거듭나야 이용객들의 심리적 불안감도 덜 수 있을 텐데요. 정부는 물론 광주 전남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사고 발생 이후 공항은 4차례에 걸쳐 폐쇄 기간이 연장되면서 오는 4월 18일까지 이착륙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사고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데다 로컬라이저 등 공항 정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폐쇄 기간은 더욱 길어질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이착륙이 가능한 시점을 최소 6개월 이상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17년 전 무안공항 건설 자체를 부정하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철새가 많은 곳에 건설됐다, 활주로가 짧다 등 무안공항이 정치 논리로 건설됐다며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는 지역 폄하 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무안공항은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고 대한민국 정부 합법적인 절차와 계획에 의해 각종 지표와 환경 영향 평가에 의해 건설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참사는 무안국제공항이 코로나19 이후 활성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해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은 지난해 말까지 9개국 18개 노선이 취항하면서 이용객이 40만 5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74%가량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주공항과 통합도 하지 못해 반쪽 공항에 머물고 있던 무안공항은 이제 대형 참사로 인해 이용객들의 심리적 부담까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 정부는 무안공항의 활주로를 늘리고 최첨단 안전시설을 갖춰 무안국제공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별개로 무안공항을 정상화하기 위한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의 대승적인 협력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광주시와 무안군과 함께 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주시와 전라남도, 무안군이 3자 회동을 통해 국토선항권 관문공항으로서 무안공항의 주의를 선언하는 것도 유력한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언적 의미도 중요하고요. 또 실질적인 협상도 필요합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이 같은 비극적인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는 세계 최고의 안전한 공항으로 무안공항을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광주시와 전라남도, 무안군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 논의를 다시 출발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제주항공 4고 여객기는 무안공항 활주로에서 2km 떨어진 상공에서 블랙박스 기록이 모두 끊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오늘 발간한 예비보고서에 따르면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둔덕의 충돌하기 4분 6초 전 음성기록 장치와 비행기록 장치가 저장을 멈췄고 당시 사고기는 01활주로 남쪽 약 2037m 지점에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항철위는 지난 25일 유가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앞으로 보고서에 담길 조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향년 10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돼 노역에 시달리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오던 이 할아버지는 지난해 10월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우리 정부가 대신 지원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 시장은 어제 오후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이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의 꿈을 꿀 수 없도록 역사에 분명한 교훈을 남겨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으며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